모든 것은 비어 있으나 그 비어 있음이 곧 연결이다. 당신은 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허무함, 쓸쓸함, 혹은 무력감.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그런 부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가장 생명력 있는 진실입니다. 오늘은 이 공이라는 개념에 대해 함께 사유해 보려 합니다. 공하다는 말은 물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조건 속에서 변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찻잔 하나도 그 안에 담긴 흙, 불, 시간, 장인의 손길, 사용자의 손길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것이죠. 그 안에 고정된 자기만의 실체는 없습니다. 그걸 공이라 부릅니다. 이것을 처음 들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찻잔은 진짜가 아니라는 건가요?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이것은 가짜라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찻잔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이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힘만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조건과 관계가 만나서 지금 이 찻잔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옷 한 벌에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목화를 기른 농부, 실을 뽑은 사람, 천을 짠 사람, 옷을 만든 사람, 가게에서 판 사람. 그뿐만이 아닙니다. 햇빛과 비와 바람과 땅이 있어야 목화가 자랄 수 있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있어야 이 옷이 당신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중론에서 용수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소생법 아설즉시공, 인연으로 생겨난 모든 법은 곧 공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몸과 마음, 자라온 환경, 만난 사람들, 겪은 경험들, 읽은 책들, 먹은 음식들이 모두 어우러져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어느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몸의 세포는 거의 다 바뀌었고, 생각도 많이 달라졌고, 환경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연속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물질적 실체 때문이 아니라 기억과 습관, 그리고 관계들이 이어져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흐르는 물 자체는 매 순간 다른 물입니다. 강의 정체성은 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형상과 다르지 않으며 형상이 곧 공이고 공이 곧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형상들, 모든 현상들이 실제로는 관계와 조건의 그물망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외롭다고 느낍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고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서 이런 고립감을 더 강하게 느끼곤 합니다. 자녀들은 떠나고 부모님은 멀어지고 친구들과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혼자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공을 이해하면 그 고립감이 조금은 옅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먹고 있는 음식도, 숨 쉬는 공기까지도 수많은 인연과 조건 위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은 옷을 만든 사람들, 내가 먹은 음식을 기른 농부들, 이 길을 만든 사람들,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들.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문화와 지식과 경험들이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연결성을 깨달으면 외로움의 질이 바뀝니다.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어도 존재적으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숨 쉬는 공기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함께 나누는 것이고, 내가 보는 하늘은 모든 사람이 함께 보는 같은 하늘입니다. 화엄경에는 인드라망이라는 아름다운 비유가 나옵니다. 인드라신의 궁전에 걸린 그물에는 무수히 많은 구슬들이 달려 있는데 각각의 구슬이 다른 모든 구슬들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구슬 안에 모든 구슬들이 반영되어 있고 그 반영된 구슬들 안에 또 다른 모든 구슬들이 반영되어 있어서 무한히 서로를 비추고 있다는 비유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그와 같습니다. 내 안에 모든 존재들이 들어있고 모든 존재들 안에 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화엄 사상의 핵심인 일즉다 다즉일입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공을 이해하면 관계에 대한 관점도 바뀝니다.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 경계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들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부모가 아니었던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모가 됩니다. 아이가 부모를 부모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아이를 아이로 만듭니다. 둘 다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존재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연결된 고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라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과 함께 있다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경험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감각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공을 허무로 오해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요? 내 존재도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다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공은 형체 없는 자유로움입니다. 고정되지 않았기에 변할 수 있고 비어있기에 담을 수 있으며 나만의 실체가 없기에 서로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변화도 불가능하고 성장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공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공은 없음이 아니라 모두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마치 텅 빈 방과 같습니다. 방이 비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가구를 놓을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이 이미 꽉 차 있다면 새로운 것은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온갖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경험이나 통찰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비어 있으면 무엇이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지혜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공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통제에 대한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 고정된 것을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정체성, 영원한 관계, 불변의 진리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공은 그런 확실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변한다고 말하니까요. 처음에는 이것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정된 운명에 매여 있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공이 주는 선물입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있었는데 너무 크고 울퉁불퉁해서 목수들이 쓸모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쓸모없음 때문에 그 나무는 베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용지용,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역설적 지혜입니다. 공도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그 때문에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역할도 할 수 있고 변하지 않는 본질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공을 이해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실패도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자인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바뀌면 상황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도 줄어듭니다. 성공도 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을 체험하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사람과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좋아하는 음악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 이런 순간들에는 자아가 사라지고 시간이 멈추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 경험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가장 비어 있을 때가 가장 충만한 때라는 것을 압니다. 마음에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가장 명확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가장 만족스럽다는 것을.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역설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순간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공의 체험은 또한 예술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훌륭한 그림을 볼 때, 좋은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자아를 잊고 그 안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 순간들이 공의 맛을 보여줍니다. 예술이 왜 인간에게 필요한지, 왜 감동을 주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을 체험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변화의 한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면 죽을 자아도 없습니다.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어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다른 형태로 변화할 뿐입니다. 공은 또한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도 나도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서로에 대한 기대나 요구가 줄어듭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변화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공을 이해하면 용서도 쉬워집니다. 나를 해친 사람도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여러 조건과 상황에 의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고 조건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분노보다는 연민이 생깁니다. 자신에 대한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후회하며 자책할 때 공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지금은 조건이 바뀌었으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무일물 하쳐야 지낸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끼겠는가. 이는 우리의 본성이 본래 깨끗하고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공은 책임감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갖게 해줍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행동이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환경 문제를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에너지를 낭비하면 그것이 결국 전체 지구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공의 관점에서 보면 나와 지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연결된 존재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공허함이 허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신이 멈추었기 때문에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느라 놓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가득 차지 않아도 괜찮고 무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고 애씁니다. 1. 관계, 취미, 소유물들로 빈 마음을 메우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충만함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공은 가르쳐 줍니다. 그 빈 곳에 바람이 들어오고 사람이 다가오고 햇살이 앉을 수 있으니까요. 공은 여백이자 가능성입니다. 그림에서 여백이 없으면 답답해 보이듯이 삶에서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간이 일정으로 꽉 차 있고 모든 공간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여백이 있으면 숨을 쉴 수 있고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걱정과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보다는 조금 비어있는 마음이 더 평안합니다. 그 빈 공간에 지혜가 자랄 수 있고 자비가 피어날 수 있고 진정한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선화상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 거품과 그림자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꿈도 꾸는 동안에는 실감나고 거품도 떠 있는 동안에는 아름답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실체가 있다고 믿고 살아왔으니까요.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도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 믿음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은 이해해야 할 개념이라기보다는 경험해야 할 현실입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험해 보세요.
고요한 순간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을 관찰해 보세요. 때로는 혼자 조용히 앉아서 숨만 쉬어 보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존재하기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의 체험은 삶을 바꿔놓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자신에 대한 이해도 달라집니다.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온해지고 더 자비로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힘든 일도 평범한 일도 그 모든 일들을 공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모든 것이 조건과 관계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조건들이 만나서 새로운 상황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공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집착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도록 두세요. 그러면 삶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이고 완전한 자유이고 궁극적인 평화입니다. 그 진리를 조금씩 체험해 가면서 당신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비어 있어서 충만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아닌 나, 무아의 철학이라는 주제로 자아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비어 있어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